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블리셔 담당자 변세응이라고 합니다. 제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교육을 맡게 돼가지고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거든요. 일단은 제가 처음에 어떤 교육을 해야 될까 계속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한 달 동안 개발자분들이 저한테 요청을 한 거 위주로 제가 PPT 자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보시다 보면은 아시는 것도 있고 생소한 것도 있고 그랬을 건데 아시는 거 있어도 그냥 조용히 그냥 넘어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떻게 보면은 퍼블리셔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인데 블록 요소는 요소를 삽입했을 때 혼자 한 줄을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이거를 가장 처음에 넣었던 이유가 개발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게 이건 왜 떨어져요? 이건 왜 붙이고 싶은데 왜 떨어져요? 하는 문의를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이 정도 아시면은 어느 정도 개념을 이해할 거라 생각에 제가 이 부분을 넣었던 거고요. 일단은 요소는 블록 요소하고 인라인 요소가 있는데 블록 요소는 여기 보시다시피 한 줄을 다 차지하는 요소입니다. 한 줄을 다 차지하다 보니까 버티컬 온라인이나 텍스트 온라인 태그는 적용이 안 되고요. 다들 아시다시피 대표 엘리먼트로 p 태그, div 태그, h 태그, 시멘틱 태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요소로는 화면에 표시되는 컨텐츠만큼만 영역을 차지하는데 나머지 공간에는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대신에 with 태그와 haste 태그는 적용이 안 됩니다. 대표 엘리먼트로는 span 태그, a 태그, strong 태그 등이 있습니다. 보통 이 블록 요소하고 인라인 요소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은 보통 개발자분들이 처음 개발을 시작할 때 띄우는 거 있잖아요. 헬로 월드. 그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은 박스 모델을 설명할 텐데 박스 모델 같은 경우는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을 주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마진, 보더, 패딩, 그리고 컨텐츠 영역이 있는데 패딩 영역은 컨텐츠 영역 안에 간격을 조정하는 거고 마진 영역은 컨텐츠 영역 밖의 간격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더 영역은 마진 영역과 컨텐츠 영역 사이의 간격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마 다들 구글 개발자 모드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금방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포지션 부분은 원래 제가 넣을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어느 한 분께서 이 부분도 한번 넣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넣었는데 솔직히 이 포지션 부분을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면은 진짜 엄청 복잡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볼 때 이거 왜 이렇게 어렵게 설명을 했을까 했었는데 이거는 정답은 아닌데 제가 이해한 대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지션 속성은 여러 정렬 방법 중 하나인데 기본값은 스태틱입니다. 스태틱이란 HTML에서 지정해주는 그 위치로 그냥 가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HTML이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럼 그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포지션 릴레이티브는 HTML 말을 안 듣고 그냥 그냥 반항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HTML이 너는 이쪽으로 가라 그랬는데 나는 싫어. 나는 이쪽으로 10칸 갈 거야.
너는 탑으로 가라 했는데 나는 버텀으로 10칸 갈 거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애예요. 릴레이티브는. 그리고 포지션 앱솔루트 같은 경우는 자기 부모를 너무 좋아하는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부모 테두리 안에만 움직이는 녀석이에요. 포지션 앱솔루트는. 예전에 한번 제가 지원 요청, 소커스가 지원을 문의를 했던 게 있었는데, 팝업창을 띄웠는데 닫기 버튼이 왜 저 밑에 갔냐고 한번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앱솔루트가 부모를 찾지를 못하고 스태틱을 부모로 생각해가지고 하단으로 갔던 거고요. 저희는 앱솔루트를 릴레이티브라는 부모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리고 포지션 픽시드라는 속성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GMB 영역에 있고 그리고 킥 메뉴 등에 있는 속성이다 보니까 어떤 사이트든 최소 하나 이상은 있을 거예요. 이 픽시드라는 포지션이. 그러니까 픽시드는 특정 위치에 고정되어 스크롤 내로로 그 자리에 위치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GMB 메뉴나 킥 메뉴 등에 많이 사용합니다. 대신에 이거 단점이라고 하면은 사이드 이펙트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사이드 이펙트라는 현상이 내가 스크롤 내렸을 때 갑자기 팍 올라가는 현상을 나타내거든요.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스크립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픽시드 같은 경우는. 스크립트 아마 append 함수를 사용하면은 아마 저 사이드 이펙트를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포지션 스티키라는 이거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포지션인데 대부분 회사에서 I를 맞춰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용을 못하는 함수예요. 함수 된다. 포지션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포지션 같은 경우는 사이드 이펙트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그냥 평소에는 그냥 스태틱 상태로 있기 때문에 따로 스태틱을 주고 픽시드를 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스크롤 내렸을 경우에 자동으로 픽시드 상태로 전환되고 고정되는 속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OS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사용 빈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빈도가 진짜 낮습니다. 이거. 그리고 제가 펍을 작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디스플레이 속성인데요. 아마 디스플레이 난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도 많이 썼을 거예요. 예. 저도 모르게 많이들 이렇게 숨기고 그렇게 많이 썼을 것 같은데 지정한 해당 요소를 화면에 그냥 표시하지 않는 겁니다. 사용해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근데 이게 비지빌리티 히든이랑 다른 거는 논 같은 거는 아예 없어지는 거고요. 비지빌리티는 그 흔적은 남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이트 많이 만들어 봤고 많은 회사를 옮겨 봤지만 비지빌리티 사용하는 회사는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거를 왜 사용하는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디스플레이 그냥 숨긴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블록 같은 경우는 인라인 요소를 블록 요소로 변경해 주는 거예요. 지금 한 줄로 이렇게 처리된 거를 세로로 배치할 때 디스플레이 블록 요소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라인 요소는 반대로 블록 요소를 인라인 요소로 변경하는 거예요. 처음에 인라인 요소하고 블록 요소에 대해서 알면은 펍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디스플레이 속성을 잘 이용하면은 개발자분들도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어요. 대신에 이 인라인 속성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넓이하고 높이가 폰트에 딱 맞춰져 가지고 딱 붙어서 나와요. 그리고 그거를 디테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인라인 블럭이라는 속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블록 레벨 같은 경우는 GMB 같은 메뉴에 만들 때 많이 사용하고요. 혹시 지금 속성 같은 거를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 계세요? 없죠. 다음은 퍼블리싱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한 세로 정렬입니다. 세로 정렬에는 보통 버티컬 온라인은 인라인 요소 수직 정렬할 때 사용하는데 통상적으로 블록 요소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버티컬 온라인 미드를 자주 사용을 하는데 이 전에 계셨던 홍 차장님 분은 베이스 라인을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베이스 라인은 이 붕어 요소를 기본값으로 하는 대신에 이 꼬리 부분 있죠. 이 꼬리 부분은 제한 거를 맞추는 속성인데 이거는 브라우저마다 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통은 미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혹시 다른 속성 같은 경우 대충 감은 오시나요? 지금 탑이나 바텀 같은 경우는 이 꼬리 부분 꼬리 부분까지 내려가고 올라가는 거고, 다른 거는 꼬리 부분 밑에서 위아래로 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잘 사용은 안 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제가 통상적으로 블록 요소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부분 퍼블리셔 분들이 블록 요소에 버티컬 온라인을 사용하기 위해서 4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라인 헤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이 값을 알 때, 그러니까 이 div에 대한 높이 값을 알 때 사용하면 정말 편한 방법입니다, 이게. 그 라인 헤이트도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버티컬 온라인을 사용하는 방법과 하나는 라인 헤이트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버티컬 온라인을 사용할 때는 라인 헤이트 값을 주고 바로 이렇게 주면은 메뉴 1처럼 적용되는 거고요. 라인 헤이트를 사용하면은 붕어 요소에 릴레티브를 적용을 하고, 그리고 자식 요소에 라인 헤이트, 그러니까 높이 값을 알 경우에 라인 헤이트 값을 지정을 하면은 메뉴 1과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보통은 메뉴 1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해요. 왜냐하면 붕어 요소에 릴레티브가 아닌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A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다음은 테이블 셀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높이 값을 잘 모를 때, 그냥 가변적으로 변하거나 높이 값이 바뀔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붕어 요소에 테이블을 주고 자식 요소에 테이블 셀을 준 다음에 버티컬 온라인 미드를 주는 방법인데요.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이것도 또 전석호 사원이 한번 요청한 게 있어가지고, 이거 보셨죠, 이거. 예, 통합주차 시스템, 통합주차 홈페이지에 지금 보시면은 폰트하고 이미지하고 이렇게 붙은 상태로 모바일 버전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PC 버전만 생각하고 넓이하고 높이 값만 지정했던 건데 이게 모바일로 하면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를 테이블 셀러 방법으로 바꾸려면은 여기 있는 li가 부모 요소가 되는 거고 여기 있는 div가 자식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li에 디스플레이 테이블을 넣고 자식 요소에 디스플레이 테이블 셀을 지정하고 버티컬 얼라인 미드를 넣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디스플레이 테이블 놓고 테이블 셀 놓고 미드를 놓고 그리고 마지막 세로 가운데 정렬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부모 요소에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지정하고 자식 요소에 포지션 앱솔루트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넓이하고 높이 값을 모르기 때문에 50% 높이 값을 50%로 잡고 레프트 값을 50%로 잡으면은 딱 가운데로 올 것 같은데 실제로는 가운데로 안 와요. 가운데보다 살짝 위로 가기 때문에 트랜스폼 속성을 적용해 가지고 딱 가운데를 맞추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하고 딱 했는데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게 이 트랜스폼 때문에 살짝 이렇게 처음에 로딩을 했을 때 처음에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와서 여기 사용 안 되는 부분도 있구나 느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말했던 블록 요소의 시멘틱 태그라는 거를 제가 설명할 건데 이 시멘틱 태그라는 게 원래 HTML에 도입된 거라고 적었는데 실제로는 HTML5에 도입된 건 아니에요. 4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자주 사용을 안 하고 자주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인수인계 받은 사람도 이게 뭐 어떤 소스인지 잘 모르고 실제로 이거를 활용하는 실제로 장애인분들이 실제로 이게 어떤 기능이 있는지 잘 파악하기 힘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있는 태그를 좀 더 세분화하게 만든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이겁니다. 네. 시메틱 태그의 단점이 i8 이하에는 지원하지 않는다고 적었는데 이제는 i8을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 만에 하나 한 명이 사용하고 이걸 수정해 달라고 했을 경우에 시메틱 태그들을 다 블록 태그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대충 시메틱 태그를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작성한다고 보시면 돼요. 헤더 부분하고 푸터 부분 나눠지고 그리고 LMV하고 컨텐츠 영역이 나눠지고 컨텐츠 영역도 좀 더 세분하게 나눠지는 이런 형태입니다. 세선하고 아티클하고 이게 헷갈리시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아티클 안에 세선이 들어가도 되고 세선 안에 아티클이 들어가도 되고 솔직히 이거는 뭐 작업하는 사람 마음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개념을 말씀드리자면은 세선이 스포츠라면은 아티클은 농구, 야구, 배구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더 세분하게. 그러니까 세선 같은 경우는 스포츠 있고 예술 있고 예능 있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티클은 예능이면은 예능 안에 뭐 MBC, KBS, SBS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똑같은 예능 안에 세분화된 거를 적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크로스 브라우징인데요.
솔직히 솔직히 플랫폼이 많잖아요. 크롬, 사파리, 파이어폭스, 오페라, 그리고 쓰레기 하나 있어요. MSI. 이 I 이것 때문에 지금 이 크로스 브라우징이 좀 이슈화된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크로스 브라우징이라는 건 표준 웹 기술을 이용하여 플랫폼에 따라 달리 구현되는 것을 어느 한쪽에 최적화되지 않고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완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끔 업무를 하다 보면은 크롬은 이렇게 나오는데 I는 이렇게 나와요. 똑같이 해주세요. 이러는 요청자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 게 있어요. 똑같이 만들 수는 있는데 그거를 크로스 브라우징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플랫폼을 똑같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 브라우저에만 지원하는 태그를 다른 브라우저에도 비슷하게 적용하는 것이 크로스 브라우징이에요. 그러니까 포지션 스티키, 아까도 말했듯이 포지션 스티키 같은 경우에는 IE에서 지원을 안 해요. 그리고 IE에서 지원하기 위해서는 폴리피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픽시드를 사용해서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IE에서 지원 안 하는 디스플레이 그리드 속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의 방법에는 리셋 CSS가 있는데 HTML 내장된 고유 CSS 스타일을 속성을 초기화시켜서 크로스 브라우징 구현이라고 하고 제가 필수라고 적어놨잖아요. 근데 이게 필수라기보다는 대부분 웹 퍼블리싱들이 저 리셋 CSS를 사용해요. 열의 9은. 근데 열의 1명 정도는 노멀라이즈 CSS를 사용해서 기본 스타일 속성을 초기화하지 않고 스타일을 통일화한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점이 파일 크기가 크다는 단점이 있고 지금 저희 회사에서 사용하는 부트스트랩이 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리셋 CSS의 단점은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많은 분들이 사용해가지고 단점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리셋 CSS는 업데이트가 없어요. 그냥 옛날 버전 그대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HTML이 계속 발전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벤더 프리픽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웹킷이나 모즈, OMS 이건 한 번쯤 보셨을 거예요. 이 기능을. 근데 제가 이렇게 브라우저별로 따로 놀던 CSS 속성을 각 브라우저에서 판독이 가능한 접도를 붙여서 해당 브라우저가 인식할 수 있게 함. 이렇게 적어 놨는데 솔직히 저는 이걸 사용을 안 해요. 벤더 프리픽스를.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왜 사용을 안 하는지 좀 이따가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지금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브라우징 방법으로는 CSS 처리가 있는데 I 전용 스타일 시스템을 따로 만드는 거예요. 이 기능은. 그리고 전에 계셨던 홍 차장님이 이렇게 작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그 홍 차장님 소스를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쿼리를 이용해서 I만 따로 분리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이것처럼 이거는 I에서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소스는. 그러니까 홍차장처럼 CSS 파일을 따로 만들지 않고 같은 CSS 파일에 그냥 미디어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런 건 없어요. 다 똑같아요. 기능은.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아까 제가 설명하려다가 넘어갔던 벤더 프리픽스인데 CSS 공고안에 포함되지 못한 기능들이나 되어 있지만 완벽하게 제정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하자 할 때 사용. 옛날 버전 혹은 그 브라우저에만 가능한 기능들을 사용할 때 주로 사용. 솔직히 이렇게 위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솔직히 제 마음은 CSS 공부안이 빨리 개선돼 가지고 이 옛날 버전을 사용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벤더 프리피스 사용 방법에는 이처럼 웹캣, 모이즈, MS, 오페라 이렇게 적어놓고 가장 밑에 W3C에서 지정한 표준 속성을 적용하면은 넣으면은 적용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요. 사스의 컨트롤러 중에서 코알라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그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내가 만든 사스의 오토 프리픽스만 체크를 하면은 그 브라우저를 열었을 경우에 알아서 이렇게 적용을 해줍니다. 그리고 위처럼 이렇게 일일이 다 적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상세하게 적으면 사스 내에도 이렇게 적긴 하는데 지금 그렇게까지는 강의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을 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CSS 공고안이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넣었는데 제가 아까 대리님 PPT를 보니까 저보다 더 잘 만들어놨더라고요. CSS 공고안을. 그리고 일단 저는 그냥 대충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CSS 공고안이 웹 표준을 의미하는데 W3C에서 제정한 것으로 웹사이트를 만들 때 지켜야 하는 약속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리코멘데이션이 확정된 거라서 이거는 사용해도 돼요. 그 밑에 거는 되도록이면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요. 그 웹 표준을 지키면은 좋은 게 웹 접근성 수준의 향상이 되고 검색 친화적 웹사이트를 구현합니다. 그리고 구조와 표현의 분리. 그러니까 이 구조와 표현의 분리라는 거는 테이블 역할을 해야 되는데 테이블 역할을 안 하고 레이아웃 역할을 할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 확보. 이거는 걔랑 이제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인수인계 할 때 유지보수가 편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대표님 계신데, 대표님 혹시 저희 사이트 다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홈페이지? 네, 저희 홈페이지. 왜냐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레이아웃이 테이블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웹 표준이 약간 위배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내가 팀장들하고 기회성이하고 일단은 그거를, 예. 지금 빌더 형태로 돼서 예, 예. 그것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그거를 그냥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 그냥 호스트만 이용을 하고 저희가 직접 제작을 한 다음에 올리고 그냥 FTP로 이제 서로 이렇게 수정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거기 사이트에다가 직접 문의를 여러 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근데 중요한 거는 네. 누가 기획을 짜줘야 되는데 예. 기획이 없잖아. 예, 그렇긴 하죠. 일단은. 이정민이가 기획을 한번 보고 봤는데 그때는 내용이 지금 많이 틀려졌다. 다시 해봐. 일단은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웹표준 관련 사이트가 솔직히 많은데 저는 대표적인 3개만 넣어봤습니다. 밸리데이터는 다들 아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학종 공고한 확인 사이트라고 해서 옆에 부분에 레코멘데이션에
앞 글자만 따가지고 이렇게 REC라고 적혀져 있는 건 학점 공고한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용하셔도 무방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학점 공고한 확인 사이트 들어가서 뭐 매번은 아니지만 뭐 반년에 한 번 정도 보시면은 새로운 기능들을 추가할 수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웹 표준을 얘기해서 웹 접근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제가 이렇게 뭐 5글자로 적었는데 쉽게 말해서 뭐 장애인이나 고령자들도 그냥 일반 시민들이랑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BR 태그를 딱 제가 이걸 넣었는데, BR 태그는 줄바꿈 태그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바로 밑에 다음은 잘못 사용된 예시라고 물음표를 적어줬어요. 혹시 잘못 사용된 부분 아신 분 계신가요? 내가 이쪽에 있어야 되나? 안 보여요? 근데 이거 가까이서 보셔도 못 찾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이대로 보면은 이거 제대로 사용했는데, 예, 제대로 사용한 거 맞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물음표라고 적어놨냐면은, 만약에 이거를 유지보수를 요청이 들어왔으면은 이거를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지금 다음과 같이 이게 이렇게 많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을 경우에 이거를 띄워달라고 유지보수가 왔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지금? 스크립트는 여기서 닫혔고, 인풋, 체크박스는 지금 숨겨져 있는 상태예요. 이름만 있어요. 메뉴 목록이라는. 그리고 밑에 BR 태그만 있어요. 이거는 유지보수를 못해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제가 이게 고민 끝에 CSS로 유지보수를 못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이렇게 바꿨어요. 앞에 div 태그를 넣은 거죠. 그리고 원래 전 회사에서는 BR 태그를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BR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 이거는 그냥 유지보수는 그냥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유지보수 하기 힘들어요, BR 태그는. 그리고 이제는 CSS인데, CSS란 HTML 등의 마크업 언어로 작성된 문서가 실제로 웹사이트에 표현되는 방법을 정해주는 언어라고, 여기 어디냐? 위크박스인가? 네, 거기에 그대로 적혀졌는 그대로 적었어요. 그 밑에 또 이상하게 뭐 캐스케이디 어쩌고저쩌고 적혀졌는데, 혹시 캐스케이딩 혹시 아세요? 그냥 포크라는 의미인데, 그거를 딱 보면은 이게 왜 포크라고 적었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거 까먹었다. 그냥 그 포크라는 의미가 그 붕원 요소에 상속받아서 자식 요소도 똑같은 거를 상속을 받는다라고 해서 포크라는 의미를 받는데, 사실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게 CSS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도움이라고 아세요? DOM이라고. 개발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네, 그게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근데 혹시 이거 HTML 코딩을 짜면서 혹시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왜 CSS, JS, 학장명이 틀린데 HTML을 어떻게 읽을까? 그러니까 보통 한글 파일은 MS에서 못 열잖아요.
근데 HTML은 확장자가 다른데 다 열 수 있는 거. 요즘 다 열려. 예, 요즘은 다 열리더라고요. 근데 그 돔의 의미가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확장자가 CSS인데 HTML도 그거를 읽고 적용을 시킬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 돔 얘기를 왜 했냐면은 아까 제가 저거를 100개 적을 때 그 밑에 그렇게 적혀졌더라고요. 돔의 트리 구조에 의해서 상속을 받는다. 네. 그리고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냥 저거 한 줄만 적은 겁니다. CSS 규칙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선언적 구조고요. 정해진 규칙이라는 것이 없어 작업자마다 작성하는 방법이 진짜 다 달라요. 네. 그리고 대신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을 정도는 만들어야 돼요. 왜냐면 이게 소스라는 게 당장 내가 만든 소스도 일주일이 지나면은 남의 소스가 되거든요. 내가 다시 봐도 내가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완전 남의 소스를 가지고 제가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정말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최소한 어느 정도 예의는 지켜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적은 거고요. 전에 계셨던 퍼블리싱 분이 공통 CSS라는 걸 만들었더라고요. 보시면은 MT5 마진톱 5픽셀, MT8 마진톱 8픽셀, MT10 마진톱 10픽셀 이렇게 딱 적은 이유가 저희 회사가 개발자분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자분들도 쉽게 작업을 하라고 옆에 클래스명 이렇게 적으라고 이렇게 딱 붙여주신 것 같은데 이게 계속 전 회사랑 비교를 하는데 전 회사에서는 공통 CSS를 사용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 공통 CSS를 사용하면 코딩락이 줄어 업무 속도가 진짜 빨라져요. 그건 맞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개발자분들이 아주 간단한 건데도 이걸 요청해 주세요 하면은 저는 또 그 요청하는 시간하고 그 시간을 들여서 또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통 CSS를 만들면은 그냥 개발자도 나 이거는 10칸만 띄우고 싶어 그러면은 MT10 적으면 바로 띄워지니까 진짜 업무 속도가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근데 유지보수할 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려요. 왜냐면은 보통은 그냥 하나만 수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유지보수를 하면 MT10이 어디 있는지 하나 모르잖아요. 그걸 다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일단은 개발자분들은 공통 CSS가 있는 걸 선호하시죠. 그죠? 그리고 일단 다음 프로젝트는 일단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 부분을. 그러니까 CSS 작성 방법인데요. 그냥 이거는 딱 이렇게 작성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작성하면 그냥 보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장 바깥쪽 것부터 안쪽 것이라 작성이라 했는데 가장 바깥쪽 솔직히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시고 마진, 보더, 패딩 이것만 보시면은 마진이 가장 바깥쪽인 거고 패딩 가장 안쪽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고요. 반복을 최소화하라는 거는 이거는 DIY 원칙에 따라서 어차피 개발도 똑같은 소스 반복은 작성을 안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CSS도. 그리고 그 직삼각형 형태로 하면 깔끔하게 보이는 건데 이건 그냥 개인 취향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제가 선호하는 거는 앞에 아이디로 시작하는 거. 네. 근데 이거는 진짜 개인 취향이에요. 이게 저는 이렇게 작성한다라는 걸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CSS 주의할 점인데요. 스타일은 진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라인을 작성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테이블 콜 요소만 스타일을 인라인을 작성하고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 때는 제가 개발자용 CSS 파일을 따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냥 거기에다가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수원이나 TPMS는 인라인에 솔직히 많이 되어 있고 임포텐트도 많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은 좀 임포텐트는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야 함. 필요한 경우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어서 사용. 제가 인라인하고 임포텐트를 자제해 달라는 이유가 인라인 작성하고 임포텐트는 편하지만 우선순위가 최상에 있어요. 나중에 이거 수정을 진행할 수가 없는 게 만약에 내가 일괄적으로 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는 인라인에 걸려져 있어. 하나는 또 임포텐트가 있어. 그러면은 그게 최상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CSS에서 조작을 해도 바뀌질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유지보스 할 때 또 다시 다 찾아봐야 되고 어떤 게 임포트가 되고 어떤 게 인라인으로 되고 분명히 똑같은 테이블 형태인데 이 인라인하고 임포텐트 때문에 일괄 적용이 안 돼요. 그럴 경우. 뭐 이런 거는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택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그냥 선택을 해주는 요소예요. 이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P라고 하면은 P 속성을 지정해 주는 거고 점 박스 하면은 클래스 속성을 지정해 주는 거. 이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까지는 아마 개발자분들이 건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하는 거라 가지고 굳이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상 선택자인데 가상 클래스란 사용자가 웹 요소를 클릭하거나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은 등 특정 동작을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호버하고 체크들은 다들 아시니까 예. 그냥 이것도 그냥 NTH children 이것만 설명하자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LI가 딱 많은데 특정 LI만 선택하고 싶다 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TR 세 번째 TR에 두 번째 TD 안 보이시겠다. 만 바꿀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포트는 솔직히 원래 CSS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처음 입사하자마자 작업을 한 게 이거라 가지고 팀장님이 이 기능이 뭐냐 라고 물어보고 이런 거 한번 설명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냥 설명을 하는 건데 이거는 CSS에서는 사용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별로 스타일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C에 맞는 스타일 시트나 태블릿, 휴대폰 만의 스타일 시트를 지정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정한다기보다는 링크를 걸 때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import URL, only screen and 이런 식으로 링크를 거는데 아마 CSS를 다들 보셨겠지만 저희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다 똑같이 하거든요. 보통 CSS에 리더 쿼리가 있어요. 그리고 굳이 저렇게 연결을 안 해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전 회사에서 퍼블리셔가 많다 보니까 퍼블리셔가 많고 제 선임이 자기 소스를 건드는 걸 진짜 싫어하기 때문에 진짜 싫어요. 자기 소스 건드리면은 진짜 화를 내는 기 때문에 임포트 해가지고 따로 제 소스만 따로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CSS보다는 사스에서 주로 사용합니다. 자, 이거 사스에서 주로 사용하는 건데요. 임포트하고 인클루드에 대한 설명이에요. 아마 이게 개발자분들이 사용하는 기능은 똑같을 거예요. 아마 임포트하고 인클루드가. 사스에서 주로 사용하고 임포트는 외부 문서를 연결할 때 사용하고 인클루드는 믹스인을 정의한 것을 참조할 때 사용합니다. 두 가지 잘못 사용할 경우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사용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지금
인크루드로 믹스인을 연결하고 임포트로 외부 문서를 연결한 거거든요. 근데 안 보이시죠? 그죠? 근데 믹스인이라는 거는 아직 개발자분들은 몰라도 돼요. 이거 어차피 퍼블리셔 분들도 자주 사용을 그냥 사스를 사용하는 분들만 사용하는 건데, 그냥 스타일 전체를 하나에 다 묶는 거예요. 묶어서, 그러니까, 번식값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디냐. 변수값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좀 미디어컬이. 그러니까, 임포트로 링크를 연결을 안 걸고 미디어컬리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디어컬리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어차피 앞에 거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뭐 미디어컬리 중단점 만들고, 그리고 사이즈는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모바일부터 PC로 가느냐, PC에서 모바일로 가느냐, 순서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회사는 PC에서 모바일로 가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스마트폰, 태블릿, 데스크탑 외에 아이패드 프로라고 미디어컬을 또 따로 만들어야 돼요. 예, 이게 PC랑 같기 때문에 따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거는 제가 오기 전에 홍 차장님께서 만든 CSS에 그냥 잘 모르실 것 같은 거를 제가 다 모아놓은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칼 같은 경우는 미스하고 헬스 등 크기나 값을 구할 때 사칙 영상을 이용하는 거예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사용할 때 하는 거고, 클립은 이미지 등에서 특정 부분만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난 이거는 라디오 버튼, 체크박스 등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모양들을 해제시키는 거예요. 가끔 내가 체크박스하고 라디오 버튼을 만들었는데 안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안 보이나 딱 하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이게 난으로 되어 있으면은 아예 안 보여요. 이런 체크박스나 동그라미 이런 게. 이런 동그라미가 아예 안 보이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저거를 굳이 찾을 필요는 없고 그냥 CSS 하단에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이거는 아이의 라디오 버튼을 복원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라이트 스페이스 탭, 줄바꿈, 자동 줄바꿈도 공백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이거는 그냥 자동 줄바꿈 할 때 그대로 표시를 하나로 표시하나 차이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것도 이렇게 딱 붙여야 되는데 텍스트 오버플로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부러 일단은 텍스트 오버플로우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첨부한 건데요. 상자에서 이렇게 텍스트가 넘칠 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클립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잘려요. 그리고 저거 어떻게 했냐? 저렇게 적으면 이렇게 점점점이 나오는 거고요. 네. 이거 다음은 플로트 속성인데 제가 이게 여기 위에서 그러니까 학점 공부한 얘기할 때 아마 나중에 만약에 학점 공부안이 새로 버전이 바뀌면은 이 부분을 전 터치할 것 같거든요. 플로트. 원래 플로트라는 게 지금 많은 퍼블리셔 분들이 레이아웃 잡을 때 사용을 하는데 원래 그 기능이 아니에요. 이 기능이. 그냥 이미지 위치를 잡는 데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테이블러 레이아웃을 잡는 거랑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플로트. 그러니까 아마 학점 공부안이 나오면은 이 기능이 바뀌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당 요소는 어떻게 정렬할지를 정의하는 속성으로서 플로트 속성을 배치하면 다음 엘리먼트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위에 엘리먼트를 플로트 레프트를 적용했으면 다음 엘리먼트도 플로트 레프트가 한 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해제하기 위해선 클리어를 사용하시면 되고, 기본값으로는 레프트하고 나이트, 논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더, 제가 용어에 약해요, 제가. 테이블에 테두리와 셀 사이의 간격을 처리할 때 사용하는 건데요. 지금 그냥 테이블을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 간격이 생겨요. 이 사이에. 이 간격을 없앨 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저거는. 그리고 트랜스폼, 요소를 이동하거나 회전, 왜곡시키는데 형태를 변형시킬 때 사용하고, 스케일 확대 축소, 로테이션, 회전, 왜곡, 트랜스레이트, 이동,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이런 기능을 만들 수 있어요. 네.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교육이 끝났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좋겠어요. 없으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유, 박수. 아...